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우리 증시가 요즘 좀 달리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따져봤더니 그런데 아시아 주요 7개 신흥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올 들어서 오른 폭이 2%도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인도 증시는 23%가 넘게 올랐고요. 인도네시아도 19%가 올랐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오를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잠자는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하루 평균 7시간 49분을 자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니까 수면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나 미국, 스페인 모두 8시간 넘게 자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런 꼴찌 흐뭇하죠.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가 지난주 올스타전 이어달리기에서 꼴찌했습니다. 관중들은 잘하던 선수가 이러니까 오히려 박장대소했는데요. 끝까지 즐거움을 주고 떠나는 아름다운 은퇴였다고 할까요?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꼴찌입니다. 생생경제가 마련한 오늘의 경제 핫이슈입니다. 전국 우체국 위탁택배 조합원들이요. 어제 서울 종로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2부에서 위탁택배 조합 측의 입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소비자들 공인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금융위원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람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ing new roads.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잘 나갔나요? 네, 오늘 시초가도 올 들어 사상 최고치 갱신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네. 종가, 그러니까 마지막 마감 종가도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작 이후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마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역시나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됐고 선물 쪽에서도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특징적인 게 최근 3일간의 특징인데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연기금뿐만 아니라 오늘은 증권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수까지 합해지면서 쌍끌이 매수하는 그런, 오랜만에 쌍끌이라는 표현 드리는데요. 네.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쌍끌이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명암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대형주들은 대단히 강한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만 중소형주, 특별히 소형주와 그리고 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은 정말 어두웠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함께한 하루였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수는 어땠나요? 네, 지수 먼저 말씀드리면요. 거래소 네.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13.16포인트 0.64% 상승하면서 올 들어 종가 고점인 2061.9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1.16포인트, 전일 대비 무려 2.02%나 빠지면서 이틀 연속 3% 중반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541.8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업종에 하락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거래소에서도 읽을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거래소에서 오늘
대형주들은 약 1%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중형주들을 하락했고 소형주들은 무려 1.4%나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중소형주들은 어려웠고 대형주들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최근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좋으면 중소형 코스닥은 조금 열세에 놓여졌고 반대로 중소형 코스닥 시장이 좋으면 대형주들은 주춤하는 양상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런 그 핑퐁 게임 같은 흐름들이 연속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의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더 이어지고 나서는 다시금 중소형주들이 상대적 강세, 대형주들이 상대적 약세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나타낼 텐데요. 그런데 꼭 그럴 것 같지만은 않은 흐름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거래소 대형주들 강세 흐름과는 조금 다른 궤적이 있는데요. 과거 거래소 대형주 강세일 때는 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뭐 삼성전자와 현대차 중심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번 움직임들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주식들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였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큰 폭의 시세를 내면서 올라오는 모양이라서 조금 궤적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는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로 포함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정유 주식들 그리고 은행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거래소에서는 자동차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 다음으로는 은행 업종이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향후 배당 정책과도 일견 조금 맥을 잇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배당을 하는 배당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 뭐 여러 번 누적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증시 가운데서 배당률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이 배당률을 높여준다면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 대비 저평가되었던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들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업종을 고르려면 은행 업종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움직이는 게 그런 궤적과도 같이 가는 것 아니냐. 그러나 어쨌든 이제 3년의 그 우리가 이제 갇힌 가두리 장세라고 할 때 영어로는 박스권 장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점인 2060선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박스권은 이제 완전하게 뚫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한번 쉬었다 가느냐. 이제부터 지금 또 기로에 놓여진 증시인데요. 아주 재미나게 관전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단번에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한국 주식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조정한 이후에는 결국 올해 안에는 박스권 돌파할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항상 좋아도 걱정되는 통계치가 또 나왔군요. 네. 경상수지, 또 사상 최대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달러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392억 달러의 흑자, 그래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6월 국제수지 동향이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6월 경상수지 흑자가 79억 2천만 달러, 그래서 5월이 90억 8천만 달러니까 흑자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2012년 3월 이후 2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라는 거는 그 역대 이 최장 기간 흑자 기록에서 지금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흑자를 다 더해보면은 39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상반기 최고 기록이 작년이었는데 312억 달러였는데 무려 한 80억 달러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 하반기에도 지금의 흑자 흐름이 뭐 이변이 없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맞네요. 네,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수입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불황형인가요? 아니면은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난 우리가 좀 더 반길 수 있는 그런 흑자인가요?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수출은 일단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요즘 뭐 최근 좀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출은 잘 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내수 부진 때문에 수입 증가율이 이 수출 증가율보다 현격하게 밑돌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좋아서 좋은 흑자가 아니라 수출이 잘 되지만 이 내수 부진이 만들어낸 수입의 부진이 만들어낸 일종의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쪽도 있는데요.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국내 제조업체들이 워낙 비가격 경쟁력이 좀 품질이라든가 브랜드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출이 너무 잘 되는 게 가장 큰 영향이다. 수입이 특별히 나빴다기보다는. 그리고 수입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한 수출 금액의 감소지 국내 내수 자체가 뭐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다거나 수입 수요가 완전히 뒷걸음질 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수입이 1분기에 5.3%가 늘었고 2분기에도 3.4%가 늘었다. 그러니까 물량으로 보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현격하게 앞선다는 거는 어쨌든 내수가 그만큼 탄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특히 이제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는 것보다는 흑자가 나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안심은 되죠. 예. 네. 우리 97년 외환위기가 결국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국제수지는 흑자를 유지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금액이 크다. 무작정 흑자가 많이 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밀려 들어온 달러라는 것이 결국 환율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돈, 수출로 벌어들인 돈, 경상수지로 벌어들인 돈이 이게 이제 국내 내수로 환류가 돼야 되는데 네.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그냥 돈 벌고 이게 내수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이 발표한 이른바 그 경제운영 대책도 결국은 이런 수출로 벌어들인 돈,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국민들, 근로자들, 자영업자들한테 이어져서 이게 내수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복원하자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어쨌든 흑자가 나는 건 좋습니다만은 꼭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가계소득으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에 하나잖아요. 배당소득에 네, 그렇습니다. 대한 세제를 좀 혜택을 주는 것. 예. 이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나 봐요. 예,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운영계획에 말씀하신 이제 3대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기업 환류세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현행 유보금 쌓아놓고 투자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임금도 안 올리고 예. 배당도 안 하면 세금 물리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배당으로 벌어들인 돈이 기업들의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대충 윤곽을 보면은 대주주들이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선택이 일단 가능하고요. 네. 지금은 종합과세가 되죠. 종합과세가 돼가지고 이자하고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고율의 종합과세를 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해줘서 대주주들한테는 20% 세율을 물리고요. 네. 소액주주들한테는 지금 14%인데 이거를 5 내지 9%로 낮춰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뭐하러 대주주들까지 이 배당소득세를 완화해 주느냐? 이거는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 결국은 오너들인데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예. 이 배당에 대한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줘야지 배당을 많이 하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대주주들한테도 조금 혜택을 주자는 거고 대신 이제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한테 좀 더 세금을 깎아줘서 예금에서 이자 받는 것처럼 네. 주식 투자에서 배당 소득을 늘리도록 그렇게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면은 이 단타 매매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량 주식에 대한 투자도 많아질 것이고요.
500만 원인 소액 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70만 원, 14% 세율에서 70만 원 세금을 내야 되지만 앞으로는 25만 원에서 한 45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낸다고 그러는데 네. 글쎄 돌려말하면은 연간 500만 원 배당소득 받는 분들 과연 많이 있을까? 그렇죠. 그런 면들도 생각을 해야지 네, 되고요.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주식 투자 꿈도 못 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당만으로 500만 원을 받는다는 거는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안 하는 것보다 좋겠습니다만 이 배당 소득에 대한 완화라는 과세 완화라는 것이 서민 대책은 최소한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게 다른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런 예. 측면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상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부럽다는 그들에게 질색이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오늘의 생생 키워드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잠을 가장 적게 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자로 재미있는 의견 주셨습니다. 4085님, 잠을 조금밖에 못 자는 거는 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밤늦게까지 술 마시며 노는 문화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약간 찔리네요. 그리고 1123님, 수면 평균값을 가장 많이 깎아먹는 건 이 한여름에도 공부하고 있을 고3들일 겁니다. 수험생들 힘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름 정말 힘들거든요. 방송 들으시면서 이 수험생분들 라면은 더욱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시면은요, 샵에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진경호 전국 우체국 위탁 택배조합 위원장 그리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전화를 연결해서 지금 택배조합의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만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포스코 협찬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코코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코코아를 나의 코코야 방금 만들어 저 맛있는 얼음 코코 얼음 정수기. 아이스는 일 핑계로 가족한테 늘 미안합니다. 어떡하죠? 나보다 가족이 먼저인 A4 타입이군요. 가족 간의 건강한 추억을 위해 나트랑 5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을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게.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K6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우체국 택배들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체국에서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요. 위탁을 맡길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또 그 업체에서 택배원을 고용을 해서 배달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구조가 되죠. 그래서 현재 우체국 택배 위탁을 맡은 업체가 전국에 23개가 있고요. 택배원은 1,8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전국 우체국 위탁 택배 조합에 이름을 올린 택배원은 절반 정도 되네요. 75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조합원들이 위탁업체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경호 전국 우체국 위탁택배조합 위원장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차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우정사업본부에도 제작진이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정사업본부는 이 분쟁과 대립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연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경호 전국 우체국 위탁택배조합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전국 우체국 위탁택배조합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가공무원인 집병장 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예, 우체국 택배 배달 업무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2중 3중에 비정규직 고용 상태로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너무 하여튼 불합리한 점들을 많이 당해왔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거의 뭐 부분은 노예 계약에 가까운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만들어서 강요했고, 뭐 하여튼 업체들은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뭐 좀만 말 안 들으면 계약 해지나 해고를 하고 네, 이런 조건에서 이제 저희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좀 찾자라고 예. 하는 취지에서 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조합원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작년에 8월경에 네, 또 우체국이 굉장히 또 불합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 8월경에 이제 우리 일각 기사들이 뭉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 1년여 정도 돼 가고 있고 조합은 현재 75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이 작년 8월에 결성이 될 때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아, 하셨어요. 그게 어떤 건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분들하고 이제 배달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우체국 택배가 고객 만족도 지금 8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 그런 자부심 예,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하다 보면 고객분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원을 한 번 받으면 경고를 해요. 예, 그리고 경고 2번이면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분들이요. 예, 그런 거고 우정본부가 이제 해놓은 거는 크고 무거운 짐은 위탁들이 하고 네, 작고 가벼운 짐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들이 하고 예, 뭐 이런 거고 또 하루에도 그 우체국 집배원들은 월급제잖아요. 공무원들이니까. 그렇죠. 이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하루에 130개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예. 되면 뭐 사실 이것저것 다 뛰면 180만 원 수입밖에 안 되는 네, 이런 이제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정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노예계약서 폐지, 네, 그다음에 좀 이제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이제 종량별 차등 수수료제 폐지 이런 요구를 내걸고 예. 그다음에 물량 제한 폐지하고 예. 작년에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우체국 택배 물량 가운데에서 집배원분들이 하시는 물량하고요. 예. 이렇게 위탁 택배 업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나 비중이 나뉘나요? 전국적으로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농촌 지역
인력이 많은 이제 지방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집배원들이 많이 하게 되고 예. 아무래도 이제 택배라는 것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수도권 분담률은 한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27일에 협상을 하셨다고 하고요. 예. 어제는 이제 기자회견을 여셨는데, 예. 이 기자회견을 여신 그 이유, 목적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냥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네. 정말 이제 일하고 싶다 해고만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예. 지금 단가 협상이 업체랑 진행 중에 있는데 업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1,030원에서 네. 단 1원도 더 줄 수 없다 이런 거야. 뭐 말이 안 통합니다. 저희들은 예. 1,050원을 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말 이제 원만하게 좀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서 수정안도 제시했고 막 이랬는데 네. 업체는 뭐 1원도 더 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업체들이 이제 1,030원을 우리한테 줬을 때 정말 이제 업체가 만약에 아까 23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상위 업체가 이제 한 100여 명 정도의 그런 위탁 배달원들이 있는 곳을 계약을 하면 1,030원을 주면 1년에 뭐 한 4억 5천만 원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 업체들은 사실 이제 입찰할 때 금액 달성해서 낙찰만 받으면 예. 정말 아무 일 하는 일 없습니다. 1년에 우리가 사장 얼굴 한 번도 못 봐요. 네. 대부분. 다 그러면서 이제 1년에 기사분들이 일하시고요. 예.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일해서 번 수수료 해서 4억 원 이상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너무 과하다. 예. 예전에 우리 조합이 없고 우리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왔을 때는 우리가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당해왔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으로 고쳐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협상이라는 게 네. 상호방에 주고받고 하는 건데 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협상이 예. 결렬되고 업체는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내일부터 네. 얘네들이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부 해고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네. 자신들 너희들은 이제 현장에 발도 못 붙인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공을 붙이고 네. 실제로 이제 용역차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내일부로는 이제 전부 이제 정말 네. 계약 해지 상태에 놓여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 지금 직면에 있다. 예. 그러면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배달 단가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배달 단가를 조금 높여달라는 게 조합 측의 말씀이시고 업체 예. 측에서는 제시한 것보다 조금 더 못 올리겠다 해서 20원 차이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20원짜리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네.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만한 타결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수정안을 제시했었어요. 네. 타결해보자. 예. 그런데 뭐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합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일이면 이제 무계약 상태가 되실 텐데. 저희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7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랑 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은 업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희도 7월 1일부터 이제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 업체랑 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되지만 네. 무계약 상태에서도 일단 우체국 택배가 이제 국가의 공적 서비스잖아요. 네. 공삼 그런 것들의 배달에 하나의 지장도 없이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거 없이 저희들 일하겠다라고 하는데 일하는 것들을 보장하고 네. 그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들은 협상을 더 진행시켜서 네. 원만하게 타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해고 협박은 네. 실제로 내일은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텐데요. 예.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겠습니다.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네. 업체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정본부는 앞서 소비의 중립을 지키고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부천 우체국 같은 경우 오늘 부천 우체국의 집회실장이나 이런 간부들이 예. 내일부터 너희들에게 단 한 개도 물량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내일부터 우체국에서요? 우체국에서 네. 다 한 개도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자신들 휘하에 있는 집배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일부터 위탁이 파업하니까 네. 아침 7시에 저는 출근해서 예. 위탁들이 했던 물량 니네들이 전부 소화해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요. 우정본부 측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요. 우정본부가 실질적으로 네. 아주 깊숙이 개입했는 거예요. 이게 부천 우체국의 알겠습니다. 경우뿐만이 아니라 네.
뭐 김포 우체국, 천안 우체국에서 예. 전부 지금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예. 이 얘기는 저희가 조금 더 들을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진경호 전국 위탁택배조합 위원장이었고요. 이어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방금 조합의 요구사항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고용의 질과 양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회잖아요. 예. 특히 이제 간접 고용, 비정규직 이게 뭐 청취자들께서 다 이거 문제다. 되게 대표적이네요, 비판하더라. 여기가. 예, 대표적인 간접 고용인 것 예,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운영하는 이 우체국 네.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그 맨날 우체국 옷 입고 다니 이분들이 알고 봤더니 우체국 직원이 아니고 우체국이 위탁을 한 협력업체 직원인데 네, 심지어는 협력업체 직원도 아닌 거예요. 협력업체가 고용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가 또 한 건당 얼마씩 네. 주는 위탁 택배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2중, 3중으로 간접 고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 핵심은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에서 예를 들면 직접 고용을 한다고 치면 지금 방금 진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4억에서 5억을 협력업체 그냥 스스로 떼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없어지면 우체국 택배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저는 우리 국민들에도 유리한 게 우리들 우체국에 주로 연락하는 게 다른 택배에서보다 공공기관이니까 믿고 연락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국민들이요. 그 택배 수수료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우정본부 같은 공공기관이 중간에 마름을 이른바 네. 현대판 마름을 끼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용의 문제겠죠? 일단 비용은 사실 국민들에게도 더 들어갈 수 있고 노동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저희들 보기에는 직접 계약을 하거나 고용을 하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에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예. 민간 대기업이 하는 걸 우정사업본부 그대로 배워서 따라서 하는 건데 사실은 공공부문에서는 오히려 고용해서 네. 모범 사용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가 되자. 그런 모범을 보여야 돼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네. 재벌 세계보다 더한 형태거든요. 삼성전자 서비스나 최근 문제가 된 티브로드나 CNN보다 더한 형태예요. 지금 우체국이요. 더하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예. 형태네요. 똑같은 그러니까 형태로 다른 데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되냐면 네요. 협력업체 주고 그 협력업체 고용이라 됐잖아요. 네. 여기는 협력업체가 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재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신분이 아주 더 불안한 거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전혀 못 받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우체국도 간접 고용을 해왔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들도 그것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간접고용 특히 간접고용 형태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 IMF 이후부터 민간 대기업 먼저 시작된 거거든요. 네. 어느 스리슬쩍 처음에 우체국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우체국 물류지원단이라는 게 원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협력업체에 다 넘긴 것으로 그렇군요. 지금 벌써 이렇게 해서 5, 6년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택배원분들이 하루에 130건 정도 거의 숨쉬도 못하고 그렇게 일하는데 급여가 150만 원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용도 불안하고요. 고용 매우 불안합니다. 예. 방금 그래서 이분들이 조합 만들었는데 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나왔는데 이분들 노동조합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요? 그냥 제발 택배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냥 택배 조합. 택배 조합. 예. 네. 택배 일을 하는 그 위탁 택배원들이 협동조합을 만드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 요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1,030원 받았던 걸 1,050원 한 번 할 때마다 20원만 올려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10원 정도 또 양보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도 안 사실은 된다는 그 거예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단가도 단가지만은 또 이렇게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고요. 예. 한 절반 정도가 조합원이시고 나머지는 또 맞습니다. 비조합원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도 또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협력업체들하고 협력업체 23개하고 우정본부가 입을 맞췄다는 듯이 예. 비조합원들은 1,000원 정도 받는데 왜 이 사람들은 1,050원 주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바로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원래 비조합원들도 1,050원, 1,100원씩 받으셨어야 돼요. 네. 근데 그분들은 조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후려친 거죠. 단가 후려치기 우리 맨날 우리 다루잖아요. 네네. 생경제에서도 하도급 문제 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분들 조합 만들어서 겨우 싸우니까 이분들은 1,03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실 생존 가능한 가격은 그래도 한 건당 배달 하나 하면 1,050원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뭐라 하냐면 아주 착취당하거나 후려치기 했던
비조합원들을 내세워가지고 네. 노래도 왜 더 받으려냐고 이렇게 그렇죠. 말하자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정본부가 이렇게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나와서 아 이분들 평균 급여가 그래도 200은 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1,040원, 1,050원 돼야겠다. 네. 조합원이든 비조합이든 그 정도는 줘라고 협력업체 지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협력업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한 달에 4,500만 원, 5천만 원을 벌어가고 있거든요. 네, 사무처장님 그러면은 지금 우정본부는요. 예. 중립이 아니라 결국 방관하고 너희들끼리 싸우든 해결하든 알아서 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우정본부가 말이 중립이라는데 원래 강자하고 약자 싸울 때 중립이면 강자 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건 약자 편을 좀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당장 내일이면은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우정본부가 공공기관인데 이분들이 대량 해고되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내일이라도 나서셔서 네. 협상을 잘 중재해서 일단 단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되 네. 일단 추석도 다가오고 우리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도 예전에 우체국 택배 일을 잠깐 했었는데요. 아, 예.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네네. 많은 분들이 우체국을 요청하는 건 민간 대기업 택배보다 더 믿음감이 가서 그러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예를 들면 위탁으로 고용을 너무 형편없이 해놓고 네.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업까지 벌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추석 때 택배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협상을 유도해 주시되 우정부문 나서 단가를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 네. 얼마든지 우체국 택배 우리 조합원들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네. 그 산업 현장에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네. 믿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있는 단적 고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좀 앞장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인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요즘 수입과자 정말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동네에도 수입과자 전문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동네 가게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수입과자 전문점. 근데 과연 창업을 하면 좋은 아이템일지 또 위험한 아이템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창업 컨설팅사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수입과자 전문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상권에 가보면 네. 뭐 사실 그 빙수 가게 못지않게 또 많이 생기고 있는 게 맞아요. 예, 예. 좀 수입과자 전문점인데요. 옛날에 수입과자 전문점 그럼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 해외 여행길에 그냥 잠깐 사오는 이 정도였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유통업체 말할 필요 없이 그다음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헬스 앤 뷰티 용품점 네. 이런 데서도 지금 수입과자 판매량이 상당히 늘고 있고요. 그쵸. 무엇보다도 이 수입과자 열풍의 가장 주인공들은 역시 10대, 10대 여성들. 특히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요즘 마약과자라고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산, 호주산 이런 초콜릿에 열광하는 수가 너무 상당히 달고 중독성이 예,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뭐 초콜릿잼 같은 네. 경우도 상당히 소비자들의 강한 이런 단맛으로 이렇게 흡입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네. 사실은 이런 브랜드 때문에 네. 요즘 좀 수입과자 전문점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뭐 온라인 시장도 상당히 뜨겁고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좀 동네 상권까지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금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게 오히려 잘 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많이 생길수록 개별 수입과자점의 수익성도 좀 약간 더 떨어질 그렇죠.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도 예. 같이 생기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수입과자에 대해서 접근을 높이면서 많이 사도록 하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익성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생기는 것은 네. 역시 수입과자 전문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국내산 과자업체들이 상당히 가격 인상을 줄줄이 좀 하는 경향이 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은 외국 과자가 생각보다 옛날에는 비싸게 느꼈는데 요즘 싸네. 네.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물론 싸게 된 데에는 환율 하락이라든지 FTA 체결 때문에 상당히 국내 과자보다 오히려 절반 이하 가격으로 이렇게 수입하는 수입량이 늘고 있고 그런 수입하는 업체들도 요즘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해외여행객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고 조기 유학 열풍 네. 이런 것 때문에 해외 과자에 대한 이런 선호도 내지는 그런 게 오히려 친숙하게 느끼는 맞아요. 소비자들이 좀 많이 네. 늘어난 것도 이런 수입과자 전문점을 늘게 한 하나의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수입과자 전문점이요, 문을 열려면은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초기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졌는데요. 네. 초기 수입과자 전문점은 1억 이하로 다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수입과자 전문점은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 오늘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10평, 15평 기준으로 네. 초도 상품비는 한 2천 정도 들어가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80 정도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 초도 상품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가맹금 한다면 점포 빼고 들어가는 비용이 5천에서 7천 이 정도 네. 들어갈 수 있고요. 점포 구입비까지 한다면 점포 구입비도 유명한 뭐 패스트푸드 옆자리, 유명한 도너츠 가게 옆자리 이런 데로 네.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다 보면 투자비, 점포 구입비만 다 억대가 넘기 때문에 총 창업 비용도 요즘 거의 2억 이상 들여서 네. 이런 수익과자 전문점을 많이 오픈하고 있고요. 네. 수익성 자체로 본다면 이게 사실 1인당 객단가가 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수익성 자체는 평균적으로 지금 본다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매장당 점당 이렇게 매출액은 한 1,500에서 2,000 내외 네. 이 정도 매장들이 아직은 좀 많은데 좀 경쟁이 치열한 곳 같은 경우는 한 달 매출액이 1,000만 원 안 되는 이런 수익과자 매장도 지금 많이 느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프랜차이즈를 택하지 않고 예. 독립점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체 네임밸류가 그렇게 높은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이렇게 사입 업체, 사입 루트를 좀 다변화하면서 오히려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상품을 다양하게 하고 네. 가게 모양새 자체도 독립점으로 운영하지만 브랜드 형태로 브랜딩 작업을 좀 해서 예쁜 이름도 좀 지어서 직접 네. 수익과자 전문점을 운영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은 프랜차이즈보다 거의 30% 이상 줄이면서도 네. 오히려 마진율은 높게 갈 수 있고 소비자 가격도 싸게 팔 수 있는 네.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창업자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와 독립점 창업에 대해서 잘 좀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수입과자만 파는 게 아니라요. 뭐 예. 주변 다른 아이템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맞습니다. 과자, 예, 뭐 예. 아이스크림 이런 거 같이 해도 되죠. 맞습니다. 사실은 수익과자 전문점이라고 해서 수익과자만 파는 건 오히려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익과자 코너가 있고요. 네. 한쪽에 샵인샵 개념으로 요즘 여름철이라면 저가 아이스크림 코너 같은 경우도 네. 필요하고요. 또 추억의 옛날 과자 코너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편집 매장으로 잘 구성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익 과자도 사고 옛날 추억의 과자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네. 또 요즘 같은 경우 수입 식품류까지 별도 코너를 가지고 네. 운영하는 매장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올리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전망은 있다고 보시나요? 이 수익과자 전문점은 지금 내년 정도까지는 양적 팽창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네. 즉 빠르게 가속화되는 만큼 또 문 닫는 가격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컨셉, 위험한 아이템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단순하게 프랜차이즈 브랜드 하나 선정한다고 해서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최소한 기존의 수익과자 전문점을 네. 운영하고 있는 주인분들을 한 10분씩이라도 좀 만나뵈면서 네. 그들이 투자 대비 성과를 어느 정도 올리는지 이런 거 좀 잘 따져보고 창업을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과자 전문점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 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내신 뉴스 듣고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